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자들의 이야기 한판,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 가을이 되면은 꼭 뭔가 좀 내가 이 가을 이 계절에는 내가 좀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기. 네? 책 읽기. 뭐라고요? 가을 하면 이제 독서가 생각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계절 중에 독서를 가장 하지 않는 계절이 가을이라는 사실.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생각은 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이제 세뇌하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라라는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시 한 수 읊어드렸잖아요. 시몬 너는 아느냐? 모릅니다. 낙엽 밟는 소리를 사각사각.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야,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게 들썩들썩하죠. 가을 바람에 이제 갈대가 이제 구름이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아우, 동화책에 그런 한 장면이 쫙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멀리 못 나가니까 부산 근교에서 좀 다니면서 뭐 안데르센 동화마을도 가보고 뭐 오랑대 공원도 가보고 이렇게 근교에서 좀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가을이. 맞아요. 그리고 하늘만 봐도 아름다워. 정말. 네. 정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우리 그런 여유를 좀 쉼표를 찍으면서 살아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뭐 가을의 설레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운대는 이 설레는 가을 나들이 1번지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바다를 싹 바라보면서 열차를 타고 칙칙폭폭 달릴 수 해변 있고 열차? 네,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인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네, 갖췄습니다. 맞아요. 이제 해변 열차 갇혔습니다. 요 네. 지난번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좀 아니고요. 네. 많이. 많이. 네네. 네, 많이 시끄럽습니다. 운행 이틀 만에 탈선 사고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저 오늘 취재 장군 썰을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지난 8일 개통 이틀 만에 해운대 해변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부산방송에서 단독으로 개통 전 보도했던 해운대 해변 열차.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개통 이틀 만에 열차는 탈선했고 이렇게 크레인으로 열차를 옮겨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펼쳐졌습니다. 탈선 사고의 원인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선로 변경 구간에서 기관사가 선로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다행히 부상 없이 모두 대피했지만 해변 열차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업자는 사고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미포에서 송정까지 4.8km를 달려야 하지만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세 정거장만 왕복하는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열차는 지금 송정역에 박차를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선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또 선로 전문가, 궤도 기술사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해운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 재개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안전운행 매뉴얼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운행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선 사고 당시에 바로 네.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4.8km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송정으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선로가 이렇게 벌어졌던 게 합쳐지는 그런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수동으로 이렇게 장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동으로 진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관사 자체가 그 선로를 벌어졌다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뭐 종착역에 합니다. 뭐 안내 방송 하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거기를 진입하면서 선로에 있어야 될 열차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운행이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운행 재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돼요. 일단 사고가 난 첫날 3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운행 재개를 하게 된
그 포인트는요. 일단 6개 정거장을 서요. 네.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그런데 사고가 송정 다 와서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고가 안 난 지역만 운행하겠다. 그래서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왕복으로만. 그리고 지금 선로 검사하고 열차 검사하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3개 구간만의 열차 운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한창 공사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2.3km만 달리는 정말 반쪽짜리 열차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참 또 그 머리는 잘 썼더라고요. 왕복하는 게 7,000원이에요. 네. 편도로만 7,000원인데 3개 왕복을 하게 되면 6개 정거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차 정거장 개수로는 똑같은 거야. 아니요, 농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말이죠. 계산이 안 맞죠. 네. 보면 자 처음에 출발합니다. 출발역. 네. 자 중간에 역 하나. 그다음 종착역. 그다음에 다시 출발하면 중간역. 네. 그다음에 출발역이면 5개인데 어떤 그런 저는 일단 정거장으로는 6개를 일단 찍게 되는 거는 네.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운행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또 모든 것도 이제 건사를 다 완공을 했고 뭐 허가를 받고 해서 다시 또 완전체로 개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관광시설일 뿐입니다라는 조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운행 재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쉬웠던 이유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좀 문제점들이 기존에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김현정 기자가 아마 운행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네. 제가 뉴스 봤는데 미리 가서 준비 잘 됐는지 보고 왔잖아요. 총 4대의 열차로 운행 예정인데 3대는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안전보건진흥원의 사용전 검사 허가를 받았지만 한 대는 부품 교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용객들의 대기와 휴식 공간이 될 정거장의 상황은 어떨까? 청사포 정거장은 공간만 구분돼 있을 뿐 손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개통 시기에도 이렇게 텅 빈 공간으로 손님을 맞을 상황입니다. 열차가 달릴 철로를 따라 걸어가 봤더니 그린 레일웨이 사업으로 데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철로와 데크 사이 공간이 벌어져 돌과 목재가 틈새로 빠지는 문제가 드러났고 제대로 된 마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사포 정거장 주차장의 경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민의 민원과 추가 공정으로 연기가 됐다지만 준공 시기가 열차 개통 예정일로부터 2주 뒤로 주차장 없이 열차가 개통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시행 전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은 대략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해변 열차 자체가 내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개통할 때 한 대는 운행을 못하고 3대로만 운행을 한대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검사 3대를 받아서 유원시설은 허가 난 것만 운행을 하는 거지 안 난 건 운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시공사에서 좀 작업을 하다 보니 좀 미스가 생겨서 요 한 대만 딜레이가 된 것뿐이에요. 그 2번째는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정거장 시설이었습니다. 정거장에 가보면 건물만 있어요. 안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커밍 순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거장이나 대기실 저희가 어디를 여행을 가면 네. 얼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일 먼저 접하게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곳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건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외출하는 것과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찝찝한데요? 세수 안 물론 하고 외출. 네네. 찝찝한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광 열차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해운대 전체 아니면 더 크게 보면 부산 전체 관광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포인트는요. 열차 바로 옆에 그 해변을 옆을 걸을 수 있는 데크길 공사가 그린 레일웨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네. 아직도 공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막 공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용접하면서 불똥 튀고 막 사람들 옆에 피해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야 한다는 현실. 참 이게 또 안타까운 포인트죠. 시민들, 관광객들도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열차가 다니는 와중에 옆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네. 우려되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준공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해변 열차 자체는 철도 궤도 시설이 아니에요. 유원 시설이라고 관광 컨텐츠로 봅니다. 우리 그냥 뭐 바이킹 이런 거 보듯이 그냥 관광 컨텐츠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컨텐츠로서 이 유원 시설의 허가
개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통이 된 거였죠. 전문적인 뭐 철도 관련한 시설 점검이나 이런 개통은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탈선 사고가 났을 때도 네. 탈선 사고라는 다소 거친 언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고 그냥 선로 이탈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나 그거나. 사고 막 이러니까 선로 이탈 정도로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관광문학과 자체에서도 제가 거기서 스탠드업을 하다가 과장님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유원시설의 법적 근기로는 인명사고가 나야 그 시설 자체를 멈출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그냥 무사히 대피를 했고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게 수습이 됐기 때문에 반쪽짜리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재할 만한 법적 근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썰을 풀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 4번째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또 바로 주차장인데요. 네. 네, 그 청사포 정거장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을 이제 관광 시설로 바꿔가면서 사업자가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주차장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통 먼저 하고 네. 주차장은 공사 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로에 그냥 차를 대요. 그래서 4차로 도로가 2차로 도로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공사 자재들까지 도로에 이렇게 쏟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개통을 시켜버린 건데 여기서 또 왜 개통을 해줬냐라는 또 이유가 나옵니다. 개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주차장이고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건부로 만들어질 거니까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또 이유였어요. 그런 건 좀 능동적이네. 네. 굉장히 그건 뭐- 유연하죠. 아니 어떻게 유연하고, 들으면 참 유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야, 네. 이런 부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인데 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지. 자,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 네. 어쨌든 운행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할 텐데요.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놀이 시설이지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해변 열차 이제 개통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이제 사고 이후 조치 내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선로 전환 지점에서 수동으로 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매뉴얼을 안전 추가 매뉴얼을 넣었어요. 선로를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나서 안전 침을 딱 꽂고 더 이상 네.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제실이랑 같이 그 기관사가 방송을 서로 교신을 해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그 열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안전 매뉴얼이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가 됐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다. 네, 거기에 CCTV하고 또 조명 등을 더 설치를 해서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또 조치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좀 있잖아요. 해선부지 상업화 논란은 뭐 예전부터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사고가 터지니까 또 한번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렇죠. 이 돈 벌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또 이런 화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 여기가 개통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열차 준공식에 제가 또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강병호 본부장의 축사에서 그간의 과정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번 짚어보시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해운대 해변 열차가 2차례 연기 끝에 6.15 후 송정 역사에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부산시와 국가철도공단 간의 동해남부선 철도자산 활용 협약에 따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작년 5월 착공하여 약 1년 5개월여의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 760억 원을 들인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가 오늘 뜻깊은 준공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해변 열차 개통을 위해 이곳을 유원시설로 허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 해운대 지역에 이렇게 관광 자원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정거장마다 6개 정거장이 있는데 정거장마다 관광 콘센트를 이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해변 열차는 유원시설이다. 네. 수송시설도 아니고 수송수단도 아니고 유원시설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참 법적으로도 이 유흥, 관광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약간 좀
칸막이 아닌 칸막이가 쳐져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탈선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시속 뭐 15km 뭐 이런 정도로 달리는 열차가 왜 탈선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철도 시설에 준하는 그런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약했던 것 같네요. 고속철도까지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요. 15km 뭐 물론 뭐 열차가 아니라고 뭐 그쪽에서 주장하지만 네. 탈선했다는 게 좀 불안하죠. 네.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우리 관광객들의 이제 기대감도 부풀려놨는데 이런 또 실망감, 세간의 평들이 네.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이 이게 좀 퍼지는데 대충 좀 하지 마라. 정말 기차가 땅을 밟으면 되나? 기차가 땅을 정말 밟으면 차인데? 예. 그죠? 그런데 더 소름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소름. 뭔데? 저희 해변열차 그 뉴스 업로드를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 헬로 부산을 통해서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홍보를 하고 그래요? 아니,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조회수가 무려 10,000건에 육박했어요. 그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건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제2의 월미 은하 레일처럼만 되지 말거라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뭐냐면 인천에도 이 폐선부지를 활용한 해변 열차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개통 하루 만에 사고가 나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비슷하네. 어떤 사고예요? 저희는 이틀이고 거기는 하루인데요. 그 역으로 가는 중간에 차량 아래에서 이상한 음이 들려서 안전요원이 열차 중지를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9개월간 시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난다는 교체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렇게 뭐 괜찮은 열차만 운행하면 돼 하면서 운행을 했어요. 개통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몇 분간 좀 공포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 그렇게 대피를 했고 당연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점. 그래요. 지금 해변열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해변열차는 그렇고 스카이캡슐은 어떻게 돼요?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별도의 레일을 설치해서 이 4인승의 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미니 열차가 다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이음새 부분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난다. 아, 선로 이음새를 지나갈 때마다. 네, 그런 제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직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0월 말에는 개통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업자한테 얼마 전에 또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중순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기다립니다. 해변 열차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카이캡슐을. 약간 위에서 이게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너무나 좋은 건데 자꾸 왜 또 이게 미뤄지는 건지 물론 계획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이상 뭔가 좀 조치는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시의회나 구의회 이런 쪽에서도 반응 좀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 성명서를 내고 해변 열차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부터 개통 과정에 혹시 있었을지 모를 범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기획관광 행정위 주관으로 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자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듣게 됐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고요. 또 해운대구 의회 5분 발언에서도 김상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돈보다는 안전이다라고 그렇죠. 또 그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를 기자들의 말말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열차 탈선 사고는 우리 김윤정 기자부터. 해운대 관광이 앞으로 되짚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해운대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필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보여줬던 걸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관광이 나아갈 방향,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점은 명백히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변열차 탈선 사고는 부끄럽다. 관광도시 부산 그리고 관광도시 해운대에서 폐선부지를 활용한 참 대표적인 그런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미흡한 상황에서 개통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안전사고도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아야겠고 안전을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딱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 진부하지만 안전불감증. 다섯 다섯 글자인데요. 글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안전불감. 딱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불감. 첨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 꽂히네요. 네. 네. 네.
자, 해변 열차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앞서도 저희가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또 이 시점 이후로는 뭔가 개선돼서 이제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 수 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